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요즘에 이런 컨텐츠를 안 했는데 제가 이런 여자는 걸러라, 어떤 여자는 피해라 이런 컨텐츠를 많이 했는데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에 대한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여자가 결혼하기 좋은 여자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혼할 만한 여자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행복의 역치가 낮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떤 일정 수준만 넘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데, 제가 살면 살수록 이런 여자가 진짜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뭐 그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들 모두 사실 비교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제가 카푸어 비판 영상을 한번 한 적도 있는데, 그 카푸어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뭐 SNS나 온라인 미디어상으로 계속해서 좋은 차들을 접하다 보니까 자신의 기준이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분들도 SNS상에서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사진이나 물질적인 소비 이런 걸 보면서 그 자신이 보고 익히는 수준이 자기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상류층의 생활 수준을 탑습을 하고 이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이 이미 너무 높아져 버린 분들이 많다는 거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게리 체프먼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거든요. 결혼 생활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부부간에 싸우게 되거나 사랑이 식는 이유가 그 부부가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을 때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어떤 언어가 있는데 그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그 사랑의 언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행복하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고 이걸 충족시켜줘야 되는 이제 전제가 따르게 되는데, 이제 5가지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거든요. 행복의 역치가 낮은 여자들이 주로 인정하는 말이 이제 사랑의 언어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제가 만났던 여자분들 중에 사실 다수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했을 때 1, 2위로 나오는 게 인정하는 말이나 스킨십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상하게도 만나고 나서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한 번씩 그냥 해보거든요. 안 해도 1, 2위가 인정하는 말과 스킨십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쉽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행복해지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나 연인과 그냥 가볍게 손을 잡든 스킨십을 하든 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의 역치가 많이 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도 좋은 남자여야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표현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사랑의 언어상으로 봤을 때 뭐 인정하는 말이나 이런 걸 중시하는 분들과의 연애나 결혼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데이트를 할 때도 있고 분식집에서 분식을 먹을 때도 있고, 물론 이제 비싼 것도 좀 먹을 때도 있었는데, 스킨십과 말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여자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데이트를 하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냥 어떤 요리를 해먹는 데이트도 행복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를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을 잘해주는 스타일이긴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쩔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거 정도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데이트를 하고 뭐 영화관을 가든 뭐 이제 저렴한 커피를 한 잔을 하든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같이 산책만 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표현도 안 하고 상대방 배려도 안 하는 남자면 이건 뭐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뭐 이런 남자 좋은 여자를 못 만나니까, 제가 봤을 때 행복의 역치가 낮은 여자분들은 삶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런 얘기 하죠. 배우자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배우자가 없어도 스스로 자립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언가를 할 때도 행복하고 사랑을 나눌 때도 행복하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행복의 역치가 낮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관계에 있어서도 다 상대방이 조금만 해줘도 행복할 수 있고 상대방이 더 잘해준다면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이 드는 여자들이 보통 행복의 역치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여자 나이가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뭐 노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부분 중에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이런 걸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평소에 하던 것을 해줘도
이 여자는 행복감을 느끼고 되게 감탄을 하더라. 이게 사실은 이 얘기예요. 행복의 역치가 낮은 거죠. 결혼 생활을 하면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변고가 일어나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닥쳤을 때도 조금만 이제 충족을 해주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해주면 다시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행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자신의 행복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책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꼭 해야지 행복해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행동을 해야지 행복해지는 사람이다라는 경우에는 결혼 생활이 좀 원만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분이 행복해지게 되는 특정 요소가 만약에 술이었다, 뭐 아니면 무조건 뭐 저녁에 어딜 나가서 노는 거였다라고 하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행복해지기가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행복의 역치가 낮은 사람은 사소한 행동이나 어떤 지금 일상생활에서 보내고 있는 그런 행복에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뭐 부부 생활을 하거나 뭐 육아를 하거나 할 때도 크게 어떤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혹시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행동이나 생활 패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거에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의 역치가 좀 낮은 사람인지를 한번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사랑의 언어나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서로의 스타일을 좀 알아보는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